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우석 소장님이 휴가 갔다 오는 바람에 일주를 이제 건너뛰고 지난번에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본 멤버인 우리 김우석 소장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김능구, 김우석의 이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네. 경기도지사가 지금 굉장히 정치인 중에서는 핫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어떤 그 주요 일간지의 일면 등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 마스크. 네.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힘은 이 마스크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방송할 때는 벗거나 식사할 때는 벗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행정명령을 때려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네. 이게 우리 이재명 기사는 했다 하면 좀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행정명령이니까 국민들한테 법 비스무리한 그게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당한 어떤 이 위반이 아니라면은 가장 강력하게 맞습니다.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좀 어필을 했는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목으로 보면은 김두한유가 아니라 실한손이 규다. 아, 실화소리. 예. 개인기의 출중함이 그 세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있고, 게다가 지금 다른 주자들은 다 전당대에 묶여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하고, 또 경기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제일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의 수장으로서 또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위기 국면에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야당에서는 제일 1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벼랑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정치적 그렇죠. 생명으로는 갔다가 다시 환생했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다시 대선판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지지율이 지금 현재 1위였던 이낙연 전 총리하고 지금 오피스타게 지금 같이 따라 붙으면서 역전하는 어느 것도 조사는 있었죠. 역전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최근 조사인 MBC 조사에서는 1.4%인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예. 붙어서 전부 다 놀랄만하다. 금방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 그리고 네. 여의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네.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기초단체장 8년하고 지금 도지사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중앙정치에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람은 독특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최근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보거든요. 네. 자기 지지율이 이만큼 대선주자 국민들이 관심과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드라마로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정치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족쇄가 풀리면서 사실 정말 정치인으로서 그 벼랑 끝에 같이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회생하는, 그러면 드라마로서는 정말 흥행 요소가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게 정치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대 때문에 말을 너무 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차별성이 없어지고 개인이 부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무대 같이 이재명이 지옥에서 돌아온 이재명이 전 중원을 주름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게 되는 거고,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지난번에 신천지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서울에서 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행정명령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그 여의도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좀 좌고우면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일단 명쾌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기자들하고 만나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는 대법원 판결 전이어가지고 거의 사장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얘기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인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그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단체장 평가에서 예.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조사를 안 했지만 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꼴찌였대요. 2018년도. 아. 꼴찌에서 지금 1위가 됐다는 거. 네.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의 키워드가 행정이다. 행정. 네. 이 사람은 어떤 이 주민들의 어떤 권리 이렇게 이 의식 또 권리를 찾는 과정이나 이렇게 나누는 배분하는 과정하고 이 공직자가 어떤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하고는 다르다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행정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소명, 네. 이 부분이 철저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불도저 같은 식, 또 어떤 면에서도 상당히 또 개파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해낸다는 신뢰감을 준 것 같고, 네. 하는 그 자체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게 이 서민들을 위한다든지 이게 약한 자를 위하는 이런 부분에는 뭐 자기 몸을 던져서 행정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못 봤거든요. 네. 이 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일단 뭐 우리가 상징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인데 또 이렇게 시민운동가 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행정가로서 그런 모습을 우리 기억에 지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가의 또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것이 신뢰를 쌓게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 신천지 교민 명단 확보하고 대처한 거 네. 그것도 직접 자기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경기도 계곡 정비 사업 이 부분들이 1,400 시설들이 자진 혹은 강제 철거됐어요. 이게 진짜 이게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꼼짝달싹도 안 하던 거였거든요. 네. 그 계곡에 올라가가지고 이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버티고 법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철거돼야 되지만 버티고 하는데 뭐 전부 다 두 손 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어쩌면 막말로 서로 막 이렇게 이 대화 고성을 오가기도 하고 근데 그 영상이 또 470만 명이 봤다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가로서 그 행정이 딴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말에 하면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는 정치가 별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기도 했는데 요즘 너무 삶이 어려워지니까 핍박해지니까 이제 정치가 자기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 자기의 행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재난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게 6개월 만에 이 지급이 될 게 보름 만에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불 자체가. 그리고 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중산층형 장기 임대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지금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김 소장님 실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경기도 도청에 네. 성남시의 핵심 그 공무원들이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서울시의 6층 같은 6층은 사실은 약간 연합군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연합군식으로 해가지고 6층에 쫙 벌려놨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성남시 핵심 의사결정 스태프들이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일관성 있는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팀의 그 막강함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개인 리더로서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사결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중적인 친화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신천지 부분도 그냥 공무원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직접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카메라에 찍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현장에서 꼭 나가가지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또 결과로 나타나고 이게 대중적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면에서는 스텝도 강하고 본인의 대중적 프로모션도 강하고 게다가 이슈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주저할 때 먼저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기억나는 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제일 먼저 탄핵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이렇게 그 상황을 민주당한테 거국 중립 내각이었죠, 입장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걸 뚫고 나가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쏠리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점하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 이제 거죠. 결단력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행정이란 키워드를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실력이란 면을 갖다가 또 하나 이렇게 좀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제가 이 폴리뉴스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20년간 그 광역 기초 단체장들 인터뷰를 쭉 해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자기 그 정책을 자기 그 시민이나 도민이나 한테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법에 없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해본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했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저항이 있는 거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항상 감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 이 시장 군수 이렇게 도지사는 유한하지만 임기가 있지만 자기들은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되는데 감사 누가 책임지냐고 이런 식으로 제기하면 상당히 좀 깝깝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탄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배경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재명 지사가 그 한 이야기는 본인은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 끝에 그 정한다. 그것을 말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거를 그랬을 때 항상 플랜 B, C도 함께 이 구축한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이 정책이 집행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촘촘히 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그걸 자르면은 참 정말 본인이 탁월해야 되는데 이분 잘 아시다시피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금연고시로 대학 가서 사법고시하고 변호사 길을 네. 걸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인적 인프라라든지 본인의 그런 정도가 상당히 뭐 이렇게 그렇게 센 거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공부하는 공직자다. 본인이 그 강조했어요.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암만 해도 그 모든 부분 자기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이미 그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공부하고 하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언론에 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예를 들어서 뭐 이 경기도형 그 기본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플랜을 짜고 아까 말한 대로 BC 플랜도 함께 하는 부분까지도 다 갈무리 돼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공직자다. 네. 이 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죠. 근데 저희가 뭐 지금 그 이재명 지사를 뭐 칭송만 하긴 좀 그렇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약간 위험 요소도 리스크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개인적인 능력, 뭐 스텝의 그 강구함 그리고 플랜을 계속 짜는 이 과학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약간 위험 요소들도 있어요. 지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공직 사회는 초기에는 도전 정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하지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약간 열세가 뭐 약점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핑계를 대가지고 언제든지 그 뭉개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같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도전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 경영이나 이런 데도 도전 전시가 안정성이라고 하는 균형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정무직은 도전을 하는 거고 그 직업 공무원들은 안정성을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어떤 선거 기간에는 도전 정신이 먼저 나가고 평소에는 안전성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도전 정신을 강조한다고 하는 게 국가에 과연 얼마나 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피로감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저기 유심히 보는 거는 이재명을 검색하면은요 뭐 저기 그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나오고 이재명 김부선,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공지영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 이낙연 부분이야 경쟁자니까 충분히 뭐 그렇게 지지율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일정 정도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 나가려고 하면 이런 검증은 더 강력해질 거거든요. 그걸 과연 지금에 해오듯이 다른 쪽의 그걸 부각하면서 이것을 좀 죽이고 갈 수 있을지 만약에 대통령 선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론,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견딜 만한 만큼 정말 내적으로 강구한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어쨌든 좀 이 어떤 언론의 그 기사에 의하면 강팍한 이미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법대로 또 법에서 주어진 최대한으로 행정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 뭐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자의 품격과 포용력을 갖추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또 넘어야 될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될 건데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그 경선에서 뭐 상당히 그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이 상당히 각축을 벌이셨는데 그때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스파링 파트너,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호출됐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센 발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친문 세력들 그 다음에 이 여러 이렇게 도지사 선거라든지 경선이라든지 뭐 이때도 뭐 엄청났잖아요. 네. 도지사 되고 나서 재판 해볼 때 막 친문들이 그냥 예를 들면 제명시켜야 된다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그까지도 또 뭐 갈 뻔했고 사실 네. 이게. 그런데
이 친문과의 어떤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도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 싸가지 없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공개적인 사과를 혜택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과연 그걸 가지고서 그 친문들이 이 사람 사과해서 됐다 이럴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제 집권 4년차 맞아가지고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이게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도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필승 후보 이게 뭐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그래서 이 친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대선 필승 후보다. 이걸 입증해 내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부족한 지도자로서 뭐 그런 노력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리저리 보이는데 이 상당히 이 지금 여건으로서는 기대주 아니냐. 그리고 이낙연 그 전 총리만 독주하다가 양강구도로 가니까 오히려 더 풍부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장점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게,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한테 하고, 지지자들한테는 확실하게 전투력 있다. 꼭 쟁취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그 장점을 계속 살리고 부정적인 뭐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안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약간 다른 그 하위 조건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동안에 보면은 일베 해온설, 조폭 연루설, 폐륜, 이 형님 강제 입원, 그 다음에 불륜 등 온갖 걸로 이렇게 이 득실돼 있었죠 이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 정리가 됐어요.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또 인터넷을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뜬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차피 본인이 좀 가져가야 될 숙명적인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이 이야기하는 게 이전하고는 달라요. 지난 대선 네. 때 그때하고는 달리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대선 출마 자체도 자기의 어떤 도정의 성과로서 이 도민과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 도지사를 계속 하라면 도지사를 계속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아닌 거고 예를 들면은 또 대선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라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기존의 이재명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거죠. 딴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게 그래서 순화가 되는 거군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은 이게 본인의 강점이 또 무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우려는 것도 있죠. 있는데 하여간에 뭐 살아온 인생이라 봤을 때 무뎌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분이 말할 때 다음 대선이 뭐 공정과 실용이 시대 정신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데서 한몫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간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